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금융지원책은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만 쏠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향후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고금리의 전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돌려주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12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5.19에서 7.33%로 올해 초 3.459에서 4.7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재작년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자의 93.5%가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2억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이자 부담액은 1년 만에 월 44만 원에서 월 87만 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금융지원책은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만 쏠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연 3.7% 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신청을 받았지만 접수 현황이 저조하자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 2단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소득 요건 또한 부부 합산 기준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에서 4.0%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 주택가격도 9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신규 주택 매입을 포함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용 대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 적정금리 대비 1에서 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매입, 대환, 보전용 등 구별 없이 단일 고정금리 체계를 적용합니다. 국민신한하나, 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장 1년간 면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대해 기존 보금자리론을 바탕으로 단일금리 체계를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출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을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이들은 2030 청년층입니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20-30대 전세자금 대출 차주수는 약 84만 명으로 전체의 61.6%에 달합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비중의 55.6%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완화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만 19에서 34세 청년에게 1에서 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을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출 가능 액수도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연봉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현재 사는 집에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형 대출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거주자에게 금리 인상 부분은 실거주비에 해당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안심전환대출 등을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물이 없고 대출 기간이 짧아 안심전환대출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 증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안심전환대출 주무부처인 금융위와도 전세자금 대환대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향후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대로 가면 대출금리가 10%까지 오를 수 있다. 라며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전세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집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50%인데 그들이 일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중은행도 한 해 대출로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조달금리에 가상금리 3%를 붙이는 공식에서 벗어나 1% 정도로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김 씨는 전세 세입자 만기가 다가오지만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대출금리가 6에서 7%대로 상승해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세 거래 절벽 상황인데다 1에서 2금융권에서 전세태거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 금지 조치 탓에 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부기등기 때문에 개인 일반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 실행도 안 되기 때문에 김 씨는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줄 수 없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전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 돌려주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은행 대출로 보증금을 보전해주려고 해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담대가 불가능해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면서 전세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일엔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1,862억 원으로 지난 10월 1,526억 원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0사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은 쌓이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전세 보증 사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서울 지역 전세 매물은 51,824건에서 54,150건으로 4.4% 증가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5.2% 하락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14일 기준 전국 54만 6천여 건으로 전년도 59만 2천여 건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같은 기간 191조 6천억 원에서 177조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전세시장 위축으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며 전세태거자금용 주담대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은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로 분류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한도가 2억 원이지만 전세자금 반환 용도라면 2억 원 이상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받으려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자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입주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 후 정작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영끌족까지 정부에서 구제해줘야 하냐는 시선이 있지만 현재 매매 전세 시장 상황을 볼 때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라며 또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황이라 대출받아 투자에 활용하는 다주택자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출로 끌어올린 집값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거기에 대출을 더 얹겠다. 담보가치 초과해서 금융권에 대출해주란 소리. 이게 제정신인가? 그냥 문제 불거지면 대출로 덮는 행태를 이제 정권 안 가리고 일상처럼 저지르네. 아니 누가 전세금으로 갭 투자하래. 전세금 못 돌려주면 지 탓이지 한강 가든지 말든지. 그 정도면 세입자 돈 빌려서 집주인 노릇한 건데 돈 못 내주면 집 내줘야지. 원래부터 전세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조금 높았지. 이게 이상한가? 그럼 기존 전세 대출도 주담대 안심전환처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 줘야 하나? 세입자들은 처음엔 월세보다 이자가 싸다고 전세 대출 받은 것일 테고 지금이야 금리 올라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졌지만 좀만 있으면 전세가가 더욱더 내려가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자 부담도 내려갈 게 뻔한데.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못 돌려주면 법정 최고 이자로 임차인에게 돈 빌린 걸로 쳐야죠. 전세 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한 거지. 돌려줘야 할 돈을 맘대로 사용한 거지. 임대 사업자들은 고생 좀 해야 한다.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 받았으니 탈이 나는 것이다.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는데 그렇게 부담되나? 담보인은 대출 이자 못 갚는 일이 한꺼번에 생기면 도미노 현상으로 은행 금융나라 거덜나니 특단의 조치를 하는 거임. 한국발 서브프라임.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한국발 서브프라임은 미국보다 심할 듯.
전세금 담보력이 주택 담보력보다 떨어지는 것을 어쩌라고.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